저도 이제 주위에서 한 8년간 강 회장님이 회장님 시절에 8년간 이걸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한 20여 년 이상을 우리나라 기업들 대상으로 열린 토론 관련된 것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건 도대체 열린 토론이라는 그 명칭 자체는 사실 다 아세요. 많은 분들이. 뭐 열린 토론, 뭐 양방향 소통.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제가 이 열린 토론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린 토론이 갖는 그 의미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서 과연 구체화하고 확산시킬 거냐. 그 다음에 오후에 할 실습 관련돼서 어떤 절차 방법으로 실습이 전개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20년 동안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열린 토론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100개가 넘는 기업들을 했는데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 해결 회의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정리해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동의가 되시나요? 예,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겪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문제점들 때문에 매일같이 몇 번씩 하는 회의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아마 수백 수천 번의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해결을 못할까? 못하는 이유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이제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열린 토론 방식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건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적용을 해서 성공한 사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찌 아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구찌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2013년, 14, 15년부터 매출이 막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성세대들, 구찌를 좋아했던 기성세대들이 지갑을 닫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구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젊은 친구들의 비율이 점점 커지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밀레니얼 세대들. 예.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집이 좀, 여유가 있고 부자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구찌를 사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모들이 사서 쓰니까, 많이 봤으니까. 근데 구찌로서는 이게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네들 브랜드 가치는 좀 사회적으로 좀 부호, 네? 소셜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거지 젊은 애들이 이걸 쓴다는 게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브랜드 가치에는 맞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몇 년 지나서 봤더니 밀레니얼 세대가 구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구찌가 이 위기에서 이와 같이 대대적인 변화를 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가 좀 내려가죠. 저 아래 보면 2013년, 14년 아주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반토막이. 그런데 지금 요 백팩처럼 젊은이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는요, 소유보다는 어떤 그 경험, 그렇죠? 그 다음에 브랜드에 돈을 지불하기보다는 내 개성, 내 가치를 살려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구찌가 이런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사회생을 했느냐? 이제 신입사원들, 좀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자. 왜? 우리 기존의 임원 경영진들은 너무 구세대고 자기들의 고정된 사고 방식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게 채택이 됐어요. 리버스 멘토링은 뭔지 아시죠? 멘토링은 좀 경력이 있는 상사나 시니어들이 부하 직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경험과 연륜을 갖고. 근데 리버스 멘토링은 뭐냐? 거꾸로 젊은 세대가 나이든 경영진이나 상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뭘 가르칠까요? 젊은 친구들이? 윗사람들은 뭘 모를까요?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뭐 SNS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뭔지 트위터가 뭔지 뭐 링크드인이 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쓸 줄도 모르고.
이제 그걸 우리 젊은 세대가 1대1로 코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리버스 멘토링이에요. 마스터카드의 임원진도 24살짜리 신입사원한테 1대1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받고 있고. 구찌가 35세 이하의 직원, 밀레니엄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좀 비즈니스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CEO 그 비자리라는 사람이 이제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림자 위원회와 점심 모임. 이거는 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30세, 35세 이하. 그래서 열린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소개시켜드릴 열린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옵니다. 아마 기존에 구찌 하면은 뭐 백, 그 다음에 뭐 신발, 뭐 거의 고정적이었죠. 디자인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지금 화려해졌어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밀레니얼 세대들을 흡수했고, 그래서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찌가 기사회생을 했어요. 그래서 구찌가 하는 이런 회의가 바로 열린 토론이다. 자, 우리나라의 한평이라고 아실 거예요. 나비 축제로 유명한 한평.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주 옆에 있는 해안가이면서 산골짜기 동네입니다. 우리나라의 축제가 12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축제 천국에 뭐 연꽃, 벚꽃, 코스모스, 해바라기, 산천어, 명태, 한우, 뭐 머드 축제. 그런데 이 중에서 적정 수익을 내는 데가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39세 이석형 군수가 이제 군수로 여기 부임을 하고 나서 한평 이 시골 마을 거의 대부분이 농사나 아니면 어로에 아주 진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사는 아주 낙후된 농촌이었어요. 여기를 좀 더 뭔가 좀 살려보자. 이들의 그 생활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7개월 정도 입사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신참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나비를 갖고 뭔가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비? 웬 나비? 그래서 그거를 갖고 뭔가 좀 군수 입장에서도 한번 아이들 구체화시켜서 주민들이랑 소통하고 있는데 뭐라 하냐? 저 군수가 젊은데 제정신이 아니다.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군수구나.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공무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복지부동. 안 될 건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이석형 군수는 그 비전을 봤어요. 그 젊은 친구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래서 3명의 그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 밀어줍니다. 그래서 성공한 게 나비축제예요. 아까 그 1200개의 우리나라 전국의 축제 가운데서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한평 나비축제, 보령 머드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비축제뿐 아니라요. 머드축제, 산천어 축제 처음 아이디어 냈을 때 다 무시했어요. 여러분 조직도 그럴 겁니다. 누군가가 정말 생뚱맞은 아이디어를 내면 어떻게 돼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 미친 소리 같은 거를 살렸을 때 진짜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초기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말고 살려라. 3명이 200평 비닐하우스를 시작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평에서 하는 아이디어 회의가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열린 토론과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열린 토론회의라는 뭐냐? 이런 게 열린 토론회의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정의를 좀 했습니다. 열린 토론회의를. 양방향 소통을 해요. 특히 실수와 실패를 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건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기록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직위와 직급을 초월한 수평적인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누가 막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말 뻔뻔할 정도로 질문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랑 의견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나랑 상대방의 의견이 같지가 않아. 그러면 상대방 의견이 틀렸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대한 인식이 없고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상대가 틀렸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틀렸기 때문에 제일 바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공격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따라서 회의에서 상대방, 상사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열린 토론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같지 않을 경우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고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엉뚱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초기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거 살려내야 돼. 살려내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봐 줄래?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돼요. 첫 마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의 의견이건. 조금 자세히 들어봐야, 아, 그런 거구나. 그거 되겠네. 그거 좋은데? 한번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우리는 첫 아이디어 듣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 회의가 2-3시간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이 안 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시간 동안에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 근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결론을 내리는 그 순간 결론을 내릴 만한 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뭘 갖고 결론을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했던 말은 다 어떻게 됐어요?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휘발성이 됐습니다. 눈으로 안 보이면 결론을 못 내려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눈으로 보이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라고,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얘기한 다음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아이디어 많이 나왔는데 더 이상 낼 아이디어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만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아이디어는 그 순간에 생겨요. 아이디어 얘기를 다 했고 진짜 더 이상 없어. 쉬었다 하고 그만하고 밥 먹고 하고 싶어 할 그 순간에 뭘 하셔야 되느냐? 그때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런 단계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따가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들을 글로 쓰는 거예요.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낸 다음에 그것들을 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령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디어 낸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글로 이렇게 쓰였다고 보시자고요. 전지에다 기록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리더가 이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이 아이디어를 보고 이 중에 없는 아이디어로 개인당 2개의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쓰세요. 이렇게 리더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자, 리더의 디렉션이 뭐였어요? 여기 나온 걸 보시고 읽어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고 여기 없는 거 아이디어를 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 아이디어들을 섞거나 뒤집거나 뭐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머릿속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써낸 아이디어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보잖아요. 그럼 제가 뭐 정말 수천 번이 넘는 이런 워크숍을 했는데 반드시 진짜 엑기스 같은 아이디어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거야. 쉬었다 합시다, 그만합시다로 마치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알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열린 토론이 왜 필요하냐?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혁신, 융합을 하는 건데 그건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비즈니스를 하면서 혁신과 함께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개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개선은 임프루브먼트고 혁신은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럼 이거 뭐가 다를까요? 개선과 혁신이 뭐가 다를까요? 자, 개선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혁신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혁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엉뚱한 아이디어를 죽이는 조직, 문화는 절대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혁신이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구글, 애플, 페이스북에서만 혁신이 일어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열린 토론이 없지 않습니까? 혁신은 변종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근데 변종의 영어가 뭐냐? variety예요. variety가 어떤 의미예요? 다양하다는 뜻이죠. 다양성이 중요해요. 즉 아이디어와 생각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우리는 다양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나와의 의견의 그 편차가 크면 이상한 거예요, 얘는. 자, 식스시그마는 개선일까요? 혁신일까요? 식스시그마 활동 잘 아시죠? 식스시그마 활동은 개선 활동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변동을 줄이는 거예요. 이건 혁신 도구가 아니에요. 혁신이 되려면, 창의성이 되려면 이 변동을 늘려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과 아이디어는 불가능하고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혁신에 이른다. 열린 토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단계를 이루어져요. 이거 다 교재에 있습니다. 첫째, 주제 구체화. 주제 구체화는 왜 하느냐? 대부분 회의를 합시다 그러면 리더나 경영진이 준 주제가 어때요?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일반적인 큰 주제를 줍니다. 근데 그 큰 주제를 한두 시간 만에 토론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먹지도 못해요. 소화불량이 걸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보고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구체화입니다. 이따가 저랑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화된 주제를 갖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주제 관련해서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우리 팀에 어떤 문제가 있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을 합니다. 문제를 분석할 때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해야지 어느 카테고리가 누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문제 분석을 하는데 문제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도 회의할 때 문제 분석을 하는데 이렇다 할 만한 진짜 핵심적인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러분이 문제 분석할 때 그 발언의 내용이 증상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설명만 들으시고 이따가 실제 실습할 때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증상은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죠. 네, 문제점이 되는. 네. 증상만 얘기해. 예를 들면 종기가 나서 피고름이 있다. 이게 증상이에요. 그렇죠? 자, 증상만 얘기하고 나면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제가 한 10분, 15분만 더 쓸 겁니다. 해결책은 뭐예요? 피고름을 없애자. 증상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피고름을 짜내요. 그런데 또 피고름이 또 생겨요.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왜 그럴까요? 증상을 없앴는데 왜 또 생기지?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 제거를 안 해서 그래요. 이 피고름이 생긴다는 얘기는요, 그 더 깊은 피부 속에 노노스름만한 기름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근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피고름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피고름을 또 만들어내, 이놈이. 이해가 되셨어요? 따라서 문제 분석을 할 때도 증상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증상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결과가 뭔지까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실습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문제점 중에 핵심이 되는 문제점을 또 추려야 돼요. 자, 이건 뭐냐? 우리가 창의적 사고 중에 가장 강력한 사고가 뭐냐면 생각을 발산시켰다가 수렴하고 발산시켰다가 수렴하는 사고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 분석이 첫 번째 문제점들을 발산했어요. 그렇죠. 다양하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핵심 문제 3개를 선정하는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수렴하느냐? 이 노트 스티커라는 동그란 게 있어요. 그걸 갖고 투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예, 투표에서 수렴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핵심 문제점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래요? 이 문제점을 발생시킨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분석할 때 또 발산을 시켜요. 그 다음에 핵심 원인 선정할 때 투표에서 핵심 원인을 또 선정을 해요. 수렴을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원인이 선정이 되면 이 핵심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안을 찾으면 돼요. 4번째 단계가. 그럼 다양한 해결안이 나오겠죠. 뭐 작게는 10개에서 뭐 20, 30개 나옵니다. 그럼 이 해결안들 각각을 보면 어때요? 어떤 거는 효과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분별해내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해결안을 발산시킨 다음에 또 우리가 페이오프 매트릭스라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방법에서 이게 또 추려내요. 추려진 해결안을 갖고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 이게 이제 5단계예요. 프로세스는 간단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로세스마다 우리가 어떻게 토론을 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내느냐. 이제 이 과정이 핵심인 거예요.